요즘 대중문화에 이어 문학 부문까지 그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홀려버린 그림책 알사탕. 최근 뉴욕에서 베키나 작가의 작품 알사탕이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돼 미국 어린이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제25회 뉴욕 국제 어린이 영화제 단편 경쟁 애니메이션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시애틀 국제영화제, 시체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한국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 애니메이션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는 현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의 문학작품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그림책이 뉴욕 어린이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내 어린이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구름빵의 작가 베키나입니다. 구름빵은 2004년 베키나 작가의 첫 창작 그림책으로 종이 인형과 미니어처를 만들어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인 그림책인데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그린 구름빵으로 베키나 작가는 2005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픽션 부문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이후 장수탕 선녀님, 나는 게다, 이상한 손님, 알사탕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수상했고, 2022년 달샤베트는 미국 최고 권위의 어린이 청소년 문학상인 보스턴 글로브 혼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어린이책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판 알사탕은 제11회 MOE 그림책 서점 대상과 제24회 일본 그림책 대상, 번역 그림책 부문, 독자상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며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었죠.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알사탕은 베키나 작가 특유의 스톱 애니메이션 작화로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그림이 특징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원작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았고, 이에 전 세계 어린이들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 알사탕은 너무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따르고 있기에 영상 마지막에 크레딧을 보고서야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948년 설립된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원피스, 슬램덩크, 은하철 도구구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이 바로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라면 모르기가 더 어려운 일본의 대표 거장들이 바로 알사탕을 영상화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전사 프리큐어로 유명한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 드래곤볼 시리즈를 만들어낸 니시오 다이스케 감독,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만든 니시카와 카즈히로 프로듀서, 이들은 토에이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장인들이죠. 일본이 극찬하는 이러한 거장들이 왜 한국의 그림책을 애니메이션화한 것일까요? 게다가 상업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작사가 말이죠. 내용만 가져다가 일본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언뜻 보면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본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유명해질 만큼 알사탕의 내용이 거창한 것도 아니죠. 사실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이전에 만든 작품들이 유명해서입니다. 이미 일본 애니메이션계는 창의성의 고갈로 같은 이야기, 같은 캐릭터의 반복이 전부였고, 관객들은 더 이상 식상함을 견디지 못해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국 문화에 매몰된 나머지 글로벌 감각이 전혀 없었고, 해외 시청자와의 소통에 실패했습니다. 제작 시스템의 노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제작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말았죠. 늘 아날로그에 멈춰 사는 일본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에 대한 대응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 성공에 안주하는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콘텐츠만 생산할 뿐이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에이 역시 자신들의 30년 전 작품들의 복제품 생산 제작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는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에 연결될 새로운 어린이용 작품이 일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사탕 원작을 읽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작품을 꼭 영화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는 알사탕의 영화화를 허락받기 위해 백희나 작가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희나 작가는 이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한국적인 주제로 사랑받는 그림책에 일본풍이 묻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에이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또 백 작가를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사정했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면 더 자세를 낮췄습니다. 결국 백 작가는 알사탕을 영화화하는 것에 허락은 했지만 단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사탕의 원작이 한국인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시오 타카시 프로듀서는 이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백 작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사탕을 가져올 수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느낌을 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면 화면 어디에서도 일본의 느낌은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거리 간판, 동동이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내부 구조 등 모든 것이 한국 감성으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영상 첫 화면에 한글로 백희나의 이름이 나오고 크레딧에서 다시 한번 원작은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카시 프로듀서는 백 작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한국 원작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한국어 공부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몇 번이고 방문하면서 한국을 느끼고 배우면서 알사탕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최고라 믿던 그들은 완전히 일본풍 영상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한국을 그대로 옮겨둔 한국의 하청업체에 불과하게 된 작품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은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웹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한국은 이미 검증된 스토리와 캐릭터로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죠. 일본이 전통적인 만화만을 고수할 때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했고 한국의 빠른 제작 속도와 유통 시스템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글로벌 파워로 진화한 한국 문화. 여기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나오자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다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지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폭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한국 문학을 읽으며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